안녕하세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김나리입니다. 오늘은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몸속에 퓨린이라는 것의 대사의 이상으로 알다시피 요산이 쌓이고 이로 인해 관절염이 발생하는 만성 대사질환입니다. 주로 중년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흔한 관절염입니다. 요산이 쌓이면 이로 인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급성 발작이 발생하고 가장 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며, 통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매우 적은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냈었는데, 이를 이용한 연구에서 2002년에는 0.39%, 2015년에는 2.01%로 외국과 거의 비슷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비는 3에서 3.8대 1로 외국의 보고와 비슷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풍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로 수명 증가와 고혈압, 대사증후군, 비만 등 대사질환의 증가, 또 육류, 해산물 및 액상과당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 또 말기 신부전이나 이식 환자의 증가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통풍 증상은 주로 하지에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5에서 8일 정도 지속되고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첫 발작은 약 80%에서 대부분 한두 군데 관절염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발가락 관절을 가장 흔하게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풍 발작은 관절뿐만 아니라 주변의 저맥랑, 인대, 근육, 힘줄, 뼈 부착 부위와 같은 주변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셔서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것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이 혈액검사에서만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를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7mg/dL 이상을 고요산 혈증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고요산 혈증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금주, 식이 조절, 체중 조절, 운동 등으로 요산 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혈청 요산 농도가 9 이상인 경우에는 만성 요산 심장병증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동반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요산저하요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은 처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무증상 고요산 혈증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급성 통풍 관절염이 발현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질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통풍 관절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하게 되면 급성 통풍 관절염이 발생되고 이후 간헐적으로 통풍 관절염이 반복되다가 점차 통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게 됩니다. 이후로는 여러 관절에 침범하기 시작하고 만성결절 통풍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 신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통풍 관절염이 발생했을 당시에 관절액 천자를 시행하게 되면, 그리고 만성 통풍 결절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절을 채취하게 돼서 평광현미경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요산염 결정을 확인하게 되면 확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절염이 호전된 경우에는 그 관절액 천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광현미경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관절액을 얻기 어려운 부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절액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으로는 병력, 신체 검사, 혈액 검사, X선 검사,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 등을 종합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요산 결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중 에너지 CT 같은 것도 도입이 되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크게 급성 통풍성 관절염 치료와 안정시 요산 조절 치료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일단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구약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코리친과 같은 약제가 쓰이고 주사제로는 관절에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급성 통풍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집에서는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아픈 관절을 높게 들어 올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스나 피부에 도포한 소염 진통제 등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사라져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산 강화제가 있는데 요산 강화제에는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텟, 벤즈브로마론 등의 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약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산 강화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년에 2회 이상 통풍의 재발이 있거나 1회의 통풍이 발생하더라도 신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경우, 만성 통풍성 결절이 동반된 경우와 같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만 요산 강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산 강화 치료는 요산 수치를 5에서 6mg/dL 이하로 장기간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 조절 및 운동, 체중 조절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통풍 관절염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만성 신부전의 예방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열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과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갑자기 서둘러서 하거나 너무 과격하게 심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혈중 요산 농도를 증가시켜서 당분간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운동이라든지 심한 체중 다이어트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데 연구에서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오히려 요산 배설을 촉진해서 통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럽 같은 첨가물을 넣게 되면 과당 성분으로 오히려 통풍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제한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술은 통풍 발작이 있거나 자주 발생되는 경우에는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과다한 음주는 고요산 혈증을 일으켜 통풍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통풍 환자에게는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풍 발작이 1년 이상 발생되지 않고 혈중의 요산도 잘 조절이 되고 있다면 맥주 한두 잔 또는 와인 한 잔 정도의 적당량의 술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 가능한 요산 저하 약제들이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풍의 적절한 치료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통풍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이 잠깐, 많이 아픈 병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서 식습관, 체중, 운동, 음주 등과 관련된 대사질환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만성 신질환과 연관된 질환이기에 정확한 진단과 장기적인 요산 조절 및 치료가 중요한 병임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